네, 안녕하세요. 저 토크IT 오늘 그 리눅스 마이그레이션 컨퍼런스에서 오늘은 이제 그 GS 홈쇼핑에서 유닉스 서버를 리눅스로 X86으로 자 이관하고 또 그것을 오픈소스로 어떻게 잘 적용했는지 그 실제 그 적용 사례를 GS 홈쇼핑의 서우석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 GS 홈쇼핑 그 스튜디오는 아니고 그죠? 여기는 그 지하 카페인데요. 저기 15년 만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15년 전에 여기 GS 홈쇼핑에서 제가 만든 스마트 TV를 판매하려고 쓴 적이 있었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을 도대체 왜 처음에 생각하게 됐는지 그것도 굉장히 이른 때 하셨잖아요. 생각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사 보니까 2005년부터 네, 맞습니다. 생각하셨다는데 예,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간단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늦은 편이고 네. 해외 이제 IT 선진국에서는 진작부터 이 리눅스 시스템을 그 메인 라인으로 사용을 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네. 예, 뭐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는 뭐 창업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계속 이제 리눅스 시스템을 네. 계속 가져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보고 뭔가 자신감을 좀 얻으신 거군요. 예, 물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단 그래도 이 뭔가 본인은 그렇지만 회사에 사장님도 계시고 CF도 있고 이런 사람들 관점도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특히 이제 뭔가 요즘은 다 비용 절감이 안 되면 네. 회사에서 이제 어프로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리눅스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요 어떤 그 비용 절감 효과랄까? 제일 큰 건 일단 서버 쪽이 유닉스 서버하고 리눅스 서버 일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네. 그 방금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비용 대비 성능에 대한 이제 효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쉽게 하는데 네. 예,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비용을 생각 안 한다면은 1대1로는 유닉스의 이 성능을 네. 리눅스가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성능 대비 비용을 놓고 본다면 이게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유닉스를 리눅스로 바꾸는 이런 업무들을 해봤습니다만 항상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엄청났어요. 네네. 예. 일단 보면 이제 여기도 장표 보면 뭐 일단 유지 보수 비용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유닉스 서버를 이제 리눅스 서버로 X86 바꾸지 않습니까? 네. 바꾸면 기존의 유닉스 서버 이미 도입을 한 거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매년 들어간 유지 보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유지 보수 비용하고 그 리눅스 X86 서버를 신규로 도입하는 비용에다가 플러스 그것도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비교하면 몇 년 만에 이것이 뭔가 ROI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ROI 관점으로는 보통 이제 그 유닉스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메인테넌스 그 비용이라 그러죠. 네. 1년 유지 보수 네네. 비용도 그 가격에 비례를 하거든요. 네네. 유닉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2%를 보통 넘어갑니다. 네네. 11%에서 뭐 한 10,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는데 반해서 리눅스 서버는 이제 X86 서버들은 보통 이제 7에서 8%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토탈 코스트를 하는데 이런 걸 비교하면 보통 한 4분의 1 정도 네네. 예, 네. 밖에는 아, 예, 그러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그것이- 4년이나 5년 4년. 예, TCO를 비교를 했을 때 네네네. 자, 본인은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확신을 했지만 조직원이잖아요, 그죠? 사장도 아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여기 GS 홈쇼핑에서 2005년부터 이런 좀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예, 하신 예. 건데 이것이 본인이 혼자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뭔가 조직에서 공감대가 있어야지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공감대 형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공감대를 하는 거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먼저 한 번에 확 했다기보다는 우선 좀 테스트 영역이라든지 좀 이제 좀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영역에 우선 적용을 해서 네. 그걸로 증명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요거를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데는 예, 저희 CIO의 윗분들의 이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네. 윗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까지 그래도 몇 년 걸리신 거죠? 그 작은 프로젝트도 하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몇 년 걸린 거죠? 전폭적인 지지는 진작부터 있었고요. 네네. 마이그레이션이 실제 뭐 시작된 것이
한 2010년? 10년. 10년부터라고 보고 지금 2015년이니까 5년이 흘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사로 본 게 2012년도 기사도 봤거든요. 네. 그때하고도 굉장히 또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예. 그 얘기 좀 오늘 좀 많이 들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인프라 방향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현재 여기서 이 장표에서 보면 단계가 지금 현재. 지금 단계는 저희가 한 여기 보면 가상화로 효율을 네네. 극대화한다 네네. 이 단계에서 네. 높은 수준의 자동화로 운영 혁신을 이룬다. 네. 예, 요쯤에 와 있는 것 아, 같습니다. 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2010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팍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점진적으로 했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맨 처음에 하신 게 이제 앱 서버를 전환하는 거였네요. 네, 왜 앱 서버를 이걸 맨 처음에 왜 이걸 먼저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가장 이제 리눅스라든지 오픈 소스로 바꾸기 쉬운 분야가 흔히 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영역, 네, 즉 네. 이제 아파치, 네. 예, 톰캣 영역인 거죠. 아, 네, 네. 예, 그 영역이 음. 가장 자신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메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적용을 해서 이미 많이 예. 웹단은 많이 해봤으니까. 예, 많이 경험이 이제 축적된 상태에서 네. 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전체 그 기간은 한 3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 그 여기서 저런 기존의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어떤 바꾼 다음에 어떤 그 이식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까? 그런 이식성이 예. 당연히 있었는데 네. 예, 그런 이식성을 고치는데 걸린 기간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아, 네. 예, 이거는 이제 자바라는 언어의 특성상 네. 자바가 이제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에 종속성이 있는 언어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렇다 보니까 이 자바 자체를 옮기는 거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사실 자바 외에 이제 외부 이제 모듈들이 있었어요. 아, 네. 예, 컴파일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컴파일하거나 네. 다시 그게 그 리눅스 x86 장비에 맞는 그 모듈을 벤더한테 다시 제공받거나 예, 이런 데 대한 걸린 시간이 오히려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웬만한 데들은 거의 다 자바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그 유사 다른 데들도 만약에 웹 쪽에 예. 애플리케이션들을 뭔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유사한 기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회사 사정에 따라 틀린데 얼마나 이제 자바로만 돼 있느냐, 얼마나 이제 외부에 네. 이 모듈들을 사용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외부의 모듈들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은 좀 더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서버를 전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얻는 효과는 어떤 게 제일 컸습니까? 우선 여기 이게 실제 보시면 이게 테스트 수치가 아니고요. 네. 이게 실제 운영 네. 운영 결과입니다.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대폭적인 향상이 있었고요. 성능, 예, 뭐 리스폰스 당연히 성능이 네. 높다는 거는 리스폰스 타임도 높아진 네. 거고 그리고 이 서버 하나가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작아요. 1U짜리 서버 여기에 이제 가상화를 네네. 이렇게 8개가 예, 예, 4개를 가상화 네네. VM은 4개로 돼 있고 네네. 인스턴스가 2개씩 돼 있죠. 네네. 총 인스턴스가 8개로 돼 있는데 예, 크기도 작아지고 당연히 크기가 작아지면 전력도 효율도 있게 되는 거고 네네. 예, 모든 면에서 다 그럼 처음에 이제 이거를 기존의 유닉스 했던 것들을 이제 이건하면서 이 유닉스 좀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처음에 2개를 다 동시에 딱 켜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요? 예,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요 네. 이 네네. 후장표인가에 잘 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네네. 예, 후장표에 보시면은 네. 저희가 첫째는 이 혹시나 생길 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 그 유닉스 서버는 대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네. 예, 요 끝에 아. 한두 대 정도만 바꿔서 이렇게 네. 운영을 했습니다. 해보다가 예, 이렇게 운영을 해서 여기 요걸 1개월 한 겁니까? 그거를 한 1개월 정도 한 겁니까? 그거를? 예, 사실 네. 뭐 1개월까지는 안 걸리고요. 네, 여기는 1개월을 썼습니다만은 예, 한 그 정도 충분히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한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다 바꾼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뭐 이런 식의 것으로 하면 좋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이니까 그 상거래 같은 걸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현업에 그죠? 예. 이런 니즈도 많을 것 같고 이거는 언제 한 겁니까? 이시 분석 DB는 요거는 요거는 웹 쪽이 아까 2010년도에 했다면 예, 요거는 사실 언제? 요거는 그 전에 했습니다. 아, 요게 좀 더 먼저 그게 간 먼저 한 거고요. 겁니까, 이거? 예, 이거는 네. 먼저 한 이유가 사실 네. 분석 쪽이
그 분석이란 게 중요한 업무긴 하지만 아, 그렇죠. 분석이 안 된다고 리얼타임이 해서 아니니까, 그렇죠. 얘가 고객 저희 뭐 매출이 안 일어나거나 오케이, 이러진 오케이, 오케이. 않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좀 했고요. 네네. 자, 이제 분석 쪽은 근데 DB를 건드리는 거니까 네. 이제 오라클 DB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은 지금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는 그 마이그레이션을 했나요, 그러면요? 요거를 마이그레이션 한 방법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서버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네. 여기다 오라클을 설치를 하고 어? 여기에 필요한 이제 외부 모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컴파일하고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네. 아까 말했던 그 외부 모듈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요. 여기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네. 프로시들이 제법 좀 있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재컴파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가장 애를 먹었습니다. 네. 지금 애를 먹은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GS 홈쇼핑 내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있진 않았을 테고 예,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사실 네. 이런 것들 여기 네. 그 프로시들에 대한 재컴파일 같은 부분은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라서 네. 미리 이제 프로시를 아는 그 업체라든지 네네. 예, 이런 사람들을 미리 어느 정도 좀 알아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진행했거든요. 네. 이 프로젝트를.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이제 리눅스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 하려면 이게 뭐 하는 어떤 그 소스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나 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분야별 어떤 전문가들을 예. 잘 활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소스상에서도 네. 문제가 안 생기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네. 좀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장님 볼 그러면 수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 다 이제 비슷한 현업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부장님하고 비슷한 어떤 그 이런 것들 뭐 고충을 만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런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검증된 전문가들을 다 공유할 그런 의향은 다 있으신 겁니까? 아, 물론이죠. 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예, 전문가 맞습니다. 풀에 대한 예. 공유가 예. 그 사람들도 많이 알려야 되는 거고. 예. 네. 자 그러면 근데 이 오라클 DB가 결국 이제 리눅스에 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성능은 네. 이것도 실제 여기 있는 게 이게 테스트 결과 아닙니다. 네. 이게 실제 이제 운영치를 한 결과고요. 네. 사실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EC 분석 DB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진 게 단순히 리눅스 하드웨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도 네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훨씬 속도가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빨라졌다가 아니라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았다가 중요한 네,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서버에 쓴 돈 자체가 비용 자체가 현격히 낮거든요.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기존의 유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메인테넌스 비용만 저희가 뭐 7천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네. 이거는 도입가가 아닙니다. 네. 메인테넌스 비용만 오케이. 7천만 원인 반면에 아. 신규 서버 같은 경우는 도입가 플러스 야. MA 비용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안 됐으니까요. 네. 거의 뭐 ROI가 1년 좀 넘어서 그냥 다 나왔어요. 예. 많은 그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가는 부분이 대부분 일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요. 그 오라클 중대형 DB 같은 경우는 뭐 성능보다 일단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뭔가 사람들이 그거 리눅스 잘 도나? 예. 그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괜찮고요. 예. 요즘 이제 가장 이제 유닉스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 리눅스 쪽에 하면은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냐.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네. 이제 리눅스 쪽도 하드웨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 이제 여기서 요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요한 건데 리눅스로 가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예. 어떤 경우죠, 그런 게요? 앞에도 써놨습니다. 대부분의 DB라도 저는 웬만한 큰 DB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진짜 리눅스가 이 DB 같은 경우는 스케일 아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얘는 한 통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절대적으로 아. 얘가 높은 성능을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LG전자의 글로벌 ERP DB 네네. 같은 거 이런 거를 리눅스로 갈 수는 아직은 네네. 예, 시기상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GS 홈쇼핑도 예.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이제 리눅스로 이제 전환하셨지만 예. 아직도 예. 안 한 것들이 있죠.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DB 같은 커다란 통DB. 그것 때문에 저희는 네. 그 DB가 네. 방금 말한 그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럼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DB 같은 경우는 쉽게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못 가는 이유가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절대적인 퍼포먼스가 모자란 경우가 네네. 있고 그거는 굉장히 초대형 DB 같은 경우에는 네네. 거기에 해당되지만 저희 네.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되진 네. 않습니다. 네네. 충분히 퍼포먼스는 지금 나온 리눅스 X86으로 가능하고요. 그 분야가 아니라 그 리눅스 X86으로 가려면 단순히 인프라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네. 예, SI가 여기에 이제 개발적인 부분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수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DB에 연관된 다른 인프라들도 다 예, 바뀌어야 되니까. 다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네. 영향도라든지 네네. 이런 게 그게 만만히 볼 작업이 아니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바뀌어지면 오라클 DB 리눅스로 바뀌어지면 그 DB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예,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게?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은 네. 그게 이제 비용 대비 성능이 높아야지 그게 가능한데 네. 그 일반적으로 유닉스 같은 경우는 네. 오라클 라이센스가 한 코어당으로 한 개씩으로 이제 카운트가 돼요. 그런데 이제 X86 같은 경우는 한 개당이 아니라 0.5개당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즉 네네. 반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즉 그 X86의 CPU 코어가 20개인 거는 유닉스의 10개인 코어랑 네. 같은 효과를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맞추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게 이시 분석을 한 거고요, 그죠?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으니까 고객이랑 접점이 없으니까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쪽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ERP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ERP 쪽은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것만의 특별한 이슈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ERP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이슈. 마이그레이션 웹 쪽에 비교해서.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네. 어차피 요걸 할 때 인프라만 바꾸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색 버전을 다 올리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걸 할 때 이제 좀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할 때 이것만 따로 하기는 이것만 따로 하진 할 수가 않았습니다.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 ERP를 뭔가 ERP 변화가 있을 때 같이 하면 같이 좋겠네요.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ERP를 네. 재구축하는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인프라까지 환경까지도 같이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뭐 SAP 여러 가지 ERP는 거의 다 쓰지 않습니까? 네. 모든 회사들이 뭔가 ERP를 뭔가 버전업이라든지 뭔가 할 때 그때 이제 리눅스 마이그레이션 같이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예, 그거는 꼭 ERP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신규로 신규 차세대가 차세대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리눅스를 고려할 만한 네. 그런 게 되는지를 보시고 네. 그 같이 해버리면 훨씬 더 그 비용이나 이런 거 줄일 수 네네. 있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차세대 이제 EC 이것도 이미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이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겁니까? 요거는 작년에 끝났고요. 네. 예, 시작은 요 걸린 건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게 차세대 EC라면 기존의 EC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기존의 EC하고 사실 기존의 EC 환경도 인프라적으로는 이미 리눅스, 가상화 이런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클려진 거는 크게는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저희 아키텍처 구조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비즈니스를 얻는데 보통 큰 통으로 하나씩 넣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분산을 시킨 거죠. API 환경으로 가고 네네. 네. 이제 영역을 좀 쪼개가지고 로직이 큰 하나에 있는 덩어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은 게 이 뉴 EC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이게 뉴 EC 쪽에 새로운 이제 환경일 텐데. 예. 네. 여기서 특별하게 뭔가 여기서 코멘트 할 건 뭐 없습니까? 코멘트 할 거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우선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레디스라는 캐시를 도입한 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든요. 네네. 캐시를 사용해서 네. DB 사용량의 경감을 많이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레디스 캐시를 사용해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캐시를 활용했다는 점. 네네.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네네. 이번에도 그 MySQL을 사용하는 부분이 좀 네. 더 확장이 됐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밑에 이제 모니터링 같은 부분도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옥스뷰라는 옥스뷰? 네. 나기오스 엔진을 가지고 이제
웹 UI랑 같이 네. 그 혼합된 형태의 오픈 소스거든요. 네. 요걸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는 점. 네네. 예,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계신 오픈 소스들이 여기 보면 그 빨간색으로 예. 지금 돼 있는 데들이 현재 GS 홈쇼핑에서 예,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오픈 소스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예, 네. 그 이 중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보면 OS가 보면 레드하고 센토스 두 개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 이게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네. 그 레댓 같은 경우랑 CentOS는 기술적으로 똑같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단지 이제 네. 그 CentOS와 레드햇의 차이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entOS, 레드햇으로 가면은 그 커맨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체계 버전도 같이 가요. 아, 얘네들은. 호환성이 예, 호환성 정도가 아니라 예, 네. 거의 아, 네네.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뭔가 그러면 지금 레드햇을 적용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서티를 요구하는 분야. 아, DB라든지? 예, DB 같은 경우라든지 어떤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외산 저희가 뭐 뭐든지 다 오픈 소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할 수 없이 외산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ERP 같은 경우도 네네. 그렇고 네. 뭐 DB도 아직까지는 아, 오라클에 솔직히 많이 종속적인 경우가 네네. 있고 이런 경우는 그 서티 얘네들이 요구하는 서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 레드햇을 써야 되거든요. 네. 물론 테스트나 뭐 이런 데는 오라클과 CentOS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그 오픈소스도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벤더에서 뭔가 이것을 지원을 확실히 개런티 해주는 것이 있고 완전 진짜 생 오픈소스가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혼용해 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예. 그러면 다 이걸 혼용해서 써야만 되는 당연히 건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흔히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리 오픈 소스라 그러거든요. 네네. F5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F5를 사용하시려면 그만큼 그거를 사용할 만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런 문의가 오는데 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못 돼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함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라고 저도 조언을 드리진 않고요. 네네. 우선은 그런 것들은 프리 오픈 소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라든지 네. 이런 거에서 먼저 시범을 테스트를 해서 한번 해보고. 예, 자체 역량을 쌓으시고 네. 예,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시라고 예,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 어떤 그 전문 기업한테 지원을 받는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네. 그것이 예전에 그냥 어떤 그 벤더 종속적인 그 어떤 프로프리터리한 그 소프트웨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유연하고 그죠. 예, 예,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오픈이니까. 맞습니다. 오픈소스는 오픈소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예. 본질은 변하는 거 아니니까.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뭔가 이런 것도 프리 오픈소스를 사용 좋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 도대체 그 조직 내에 예.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어떤 뭐 이런 쪽에 전문가가 몇 명 이상 뭐 어떻게 뭐 그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예, 주시면 그게 되게 예, 애매모호하죠? 예, 애매모호하고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대답인데 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부장님 같은 사람 네.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예를 들면 그 조직에서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종류의 그 오픈 소스를 사용하냐를 사용하기 나름인데 네. 예, 뭐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그래서 저는 오픈 소스도 이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OS 웹아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OS 웹아스 영역은 어. 흔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쉽게 잘 모르니까 접근을 못 하는데 네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크게 역량을 엄청나게 네. 그 로켓 사이언스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단지 얘네들을 운영하고 아. 이런 정도의 역량만 있으면은 네. 그래서 기존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보통 기존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습득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상용 웹스피어라든지 웹로직을 만들 줄 아는 친구들은 이미 통캣을 통캣 같은 경우 훨씬 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트레인 시켜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하드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하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FC 레이어로 올라가서 어려워지는 겁니까? 예, 그 밑으로 OS 내려갈수록 그나마 쉽다고 좀 익숙해지는 거고? 예, 좀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OS나 웹아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엔진 단에서 문제를 일으킬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이 여기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얘네들을 사용하는데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프리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면 가장 핵심이 네.
그 문제가 없을 만한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없을 오픈소스를 찾아낸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썼는데 네. 외국 기업들이 네. 자주 활용하고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예, 이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 어느 정도 점수를 미리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 로고가 나와 있는 오픈소스들은 그래도 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 신뢰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오픈소스들이네요. 여기 있는 예. 것들은. 그다음에 여기 이미 또 액티브하게 예. GS 홈쇼핑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물론 여기서 다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서 핵심 그 업무 분야는 그렇고요. 물론 여기서도 뭐 좀 시험적인 요소에 네. 오픈소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네. 예,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업무하고는 연관이 좀 없는 분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오픈소스 사용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최근에 부장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뭔가 이건 정말 내가 좀 더 한번 더 활용해 봐야겠다 하는 거는 뭡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서 한두 가지만 말한다면은 네. 우선 좀 이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MySQL이라고 볼 수 있고요. MySQL, 네. 예, MySQL을 보는 이유는 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크다란 하나의 통DB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앞으로는 이제 분산 형태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 MySQL로 사용해가지고 네. MySQL이 가장 적절한 DB라고 예, 정확히 말하면 예, MySQL 또는 MariaDB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예, 가장 적절한 예, DB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GS 홈쇼핑은 지금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네트워크랑 스토리지가 사실 네. 아직까지도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현실이고요. 네. 네, 근데 향후에는 제가 보는 뷰는 서버 단에서 많이 이제 리눅스 x86으로 그리고 오픈 소스로 이게 네. 커머디티화가 네네. 됐다면은 네. 그 다음 타겟이 저는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미 외국에서는 그게 활성화가 많이 됐고요. 그것도 운영자 관점에서 하나의 풀로 그냥 예, 그렇죠. 보여지게.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렇죠. 유닉스 환경에 빗대어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어떤 예 값비싼 네. 그런 예 고가의 스토리지 대신 저가의 리눅스 서버를 스토리지 형태로 이렇게 묶는 게 이제 다음 이제 네. 예 다음 넥스트 웨이브가 아닐까. 예. 물론 그게 스토리지 쪽은 좀 더 민감한 분야라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예, 이렇게 그 메인 라인으로 치고 네. 오기에는 좀 더 이제 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예, 궁극적으로는 많이 그쪽으로 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이렇게 오픈소스로 가는 거는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아까 스케일 아웃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뭐 인프라 같은 것도. 네. 이렇게 되면 IT 조직은 예. 앞으로 IT 조직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IT 조직은. IT 조직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IT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IT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네.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서비스 조직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지금 현재는 예, 그게 이제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서비스로. 예. 네. 예, 어떤 이 서비스 단위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런 예, 그 조직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네. 예, 저희도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예, 지금 이제 이런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마치고 하죠. 네. 예, 한 말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을 떨쳐낼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이게 그 오픈소스나 리눅스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특히 웨와스 부분 이런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는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중에 부장님한테 뭐 좀 하다가 네. 뭐 고민거리 있으면 물어보면 언제든지. 충분히 도와주실 거죠? 아,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 이제 분명히 이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지금 해안가에 누워 계십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리산 노고단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노고단에서 여러분 세상 좋아졌습니다. 노고단에서 지금 저희 Q&A를 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영상에 보셨던
서우석 부장님 지금 전화 접속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먼저 그러면 아까 LGCS 김 차장님 Q&A 질의응답 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서 부장님 노고단 계속 등반하셔야 되니까 먼저 서 부장님 거 질문부터 지금부터 한 15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종민님, 센트 OS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한 국내 유지보수 업체가 존재하는지요? 센토스를 유지보수 해주는 데는 그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협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를 해주는 데서는, 레드햇을 해주는 데서는 센토스도 해줄 만한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하냐의 나름이고, 예, 사실 근데 레드햇을 기술 지원해주는 데가 센토스를 해준 데는 솔직히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센토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협상하기 나름이고, 레드햇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이제 레드햇은 어떤 영역에 쓰고 센토스는 어떤 영역에 쓰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협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하지만요. 네. 자, 김지호님께서요. 오픈소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개발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기관이나 사이트는 그 오픈소스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종합적으로 봐주는 그런 사이트는 많지 않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각자의 이 오픈소스 제품마다 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레퍼런스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찾으셔야 돼요. 물론 오픈소스를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조금의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소리죠. 최병감님, 오픈소스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회사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픈소스 제품들도 그 러닝 커브가 쉬운 제품이 있고 어려운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픈소스를 우선 자기네 회사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소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먼저 판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규승님, U2L의 비용, 성능, 상명 공간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구축한 시스템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기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 문제는 없었는지요? 호환성 문제 같은 경우는 크진 않았고요. 물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마이그레이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호환성이 높냐 마냐는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종류라든지 비즈니스 로직이 어떤 식으로 구현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자바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크게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바가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컴파일 해줘야 되는 그런 언어 같은 경우는 에포트가 더 들 수도 있겠죠. 네. 네. 이종민님, 일반 기업에서 U2L 전환 시 오픈소스 커뮤니티 대비 커머셜 오픈소스 중 어떤 걸 택해야 할까요? 최초 도입 시를 가정한다면. 최초 도입 시를 가정한다. 지금 제가 질문을 이해를 완전히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커널 쉐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U2L 전환할 때요, 완전 프리 오픈소스하고 어떤 그 기업에서 어떤 개런티 해주는 오픈소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네. 상용 오픈소스와 네네네. 프리 오픈소스의 네네네. 그 그쵸.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자산의 기술 인력들의 수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기술 인력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회사를 담당할 친구들이 네네. 프리 오픈소스를 어느 정도 담당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리 가도 되지만 네. 만약에 그게 전혀 그런 쪽에 그 무지하다든지 운영 경험이 전혀 전무하다든지 하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상용 쪽으로 가는 걸 권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쌓아가면서 프리 오픈소스도 뭐 테스트 영역이라든지 일부 이제 좀 비중이 약간 떨어지는 천천히 시험을 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자, 조인철님,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이전 시에 주의를 해야 할 부분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유닉스로 리눅스로 갈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프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비즈니스 로직 이런 쪽에 들어갈 때 더 큰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거를 단순히 이제 그 개발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어느 정도 뭐 그걸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상용으로 하든 아니면 그 자체 플러스 상용 이걸 섞어서 하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운영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장님 지금 전화기를 귀에다 대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 하시는 겁니까? 예, 귀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아, 그분 굉장히 뜨거워지실 것 같은데 귀가요 지금 점점 뜨거워지실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네. 자, 그다음에 서부장님의 그 미드웨어 제품 중에서 제이보스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이보스에 대한 인식은 사실 저는 제이보스는 그 톰캣의 상용 버전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바 빈이라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이 많이 확산됐던 때는 확실히 톰캣 같은 경우는 웹 컨테이너지 않습니까? 웹 컨테이너인데 이제 웹 컨테이너에 자바빈이 합쳐진 엔터프라이즈 자바빈이 합쳐진 경우가 제이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자바빈을 많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쓰지 않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웹 컨테이너로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톰캣과의 제이보스와의 차이는 상용 유지보스 상용으로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요거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이보스도 내부적으로는 톰캣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성재님, 홈쇼핑 기간계, 주문, 배송 같은 DB도 마이그레이션 되었는지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DB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큰 DB 두 개가 아직도 리눅스는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 상태고요. 요거는 향후에는 요거를 마이그레이션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오라클 DB를 옮기는 경우는 SI 공수라든지 이런 작업 공수라든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듭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동훈님, DB 마이그레이션에서 MySQL로 이전이 많이 있는지요? 포스트그레 SQL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포스트그레 SQL과 MySQL의 차이는 아키텍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포스트그레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포스트그레와 MySQL의 차이는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오라클을 1대1로 전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는 1대1로 전환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분산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분산 아키텍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포스트그레도 괜찮습니다만은 MySQL로 가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옳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통으로 1대1로 고려를 하냐 아니면 분산 환경으로 생각을 하냐. 물론 포스트그레도 분산 환경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MySQL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러닝 커브가.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1대1로 고려를 하실 때는 포스트그레가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아키텍처를 완전히 고쳐서 분산 DB 환경으로 가자 그랬을 때는 MySQL이 좀 더 러닝 커브가 낮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열님, 여러 밴드의 서버와 각기 다른 리눅스 OS 그리고 업무별로 다양한 DB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업무 환경을 하나의 하이엔드 서버에 무한대의 독립적인 파티션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대안으로 IBM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서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거는 이제 비용 대비 성능의 효과인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에서 비용 대비 성능을 고려를 안 한다면 그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도 그렇기 때문에 비용 대비 성능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IBM 리눅스, 방금 IBM 리눅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IBM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요. 네. IBM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거는 파워 시스템에 있는 그 리눅스를 저는 IBM의 리눅스 OS를 만든다는 소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단지 이제 파워 시스템에 리눅스가 지원이 되거든요. 즉 리눅스 IBM은 리눅스 OS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파워 칩 위에
이제 레드 리눅스가 여기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향후 볼만하다고 아직 얘가 널리 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도 향후 만약에 IBM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그 답이 결정된다고 보기 아직은 좀 초기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안효영님, 몽고DB 또는 마리아DB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 회사에서 둘 다 그 적절히 사용하고 있고요. 몽고DB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됐다 봅니다만은 몽고DB는 우선 이 DB 엔진 자체의 문제보다는 얘를 사용하려면은 꽤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아직도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완전히 몽고DB를 그 정복했다고 보긴 힘들고요. 계속 이걸 배워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MySQL DB의 사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리아DB 쪽이 아무래도 그 MySQL을 이렇게 초기 개발한 사람이 마리아DB 쪽을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다 보니까 이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노고단 지금 휴가 중이시고 지금 또 전화기를 휴대폰을 그 이어폰도 아니고 귀에다 직접 대신다면 지금 굉장히 그 열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서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네, 뭐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시면 성실히 아니에요. 휴가 보내셔야죠. 뭐 언제든지요. 이제 휴가 노고단 가시고요. 자, 지금 잘 갔다 오시면 한번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